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바로 한글날이죠. 오늘 한글날이면서 세계 우편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편 하면은 요즘 뭐 편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택배, 소포 옛날로 얘기하면 소포죠. 일본말로 고조찜인가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체국에서 금융 상품까지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우편과 어, 그 금융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죠. 뭐 우체국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오늘이 세계 우편의 날이기 때문에 우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한글날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기념일이지만 뭐 한글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다 잘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기념일이죠. 기존의 영상이 이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링크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제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계 우편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편지 한 장이 이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 갖고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아니면 어떤 요구하는 사실이나 요구받는 사실을 서로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우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9일 세계 우편의 날인데 이 우편이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됐는지를 한번 쭉 우리가 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게 세상을 이제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게 이제 우체국의 어떤 일종의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밑에 쌍시옷에 있다가 아니고, 이 밑에, 시옷에, 있다. 이제 서로 이어준다는 그런 이제 얘기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인간, 어떤 이성 간의 어떤 끈을 또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편의 어떤 기원과 어떤 초기적인 역할. 지금이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상품까지 이제 취급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뭐 이렇게 분파가 돼 있는데 초기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기록을 남기고 전하려는 순간부터 우편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대 이집트에 보면 이제 뭐 인류 최초의 종이죠 파피루스. 뭐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해놔갖고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 기록한 걸 전달하는 게 바로 그게 우편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좀 이제 전령망이라는 게 또 이제 있었습니다. 전령하니까 이제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서 보면 이제 전령이라고 있죠. 이제 전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문서를 전달해주는 사람도 전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대장의 어떤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병사도 전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전령이라는 게 결국은 뭐 상급 부대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부하들의 어떤 상황 같은 것을 소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령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 어원은 뭐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신부대 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전령은 단지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했던 전령은 문서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전령의 소대원으로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했었죠. 음, 제가 이제 문서 취급 소대장을 이제 몇 개월 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갖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우편에 다름없는 전신 타자 소대장을 했는데, 어, 그렇게 이제 전력망이라는 게 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우편 체계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이게 고대에서 중세 넘어오면서 이제 유럽이라는 그런 사회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편 체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려와 조선시대 때 보면 역참제도가 있었죠. 우리가 말죽거리 뭐 잔혹사 이런 게 있는데 영화에 말죽거리가 이제 거기에 역참이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이제 말이었죠. 말을 타고 가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봉화대라는 것도 있었죠. 이제 시각적인 어떤 전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봉화대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급하고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바로 봉화대고 그래도 좀 복잡한 내용은 편지에 적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말 타고 달려가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 역참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죽거리라는데 이제 역참이 있었기 때문에 역참에서는 역시 말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는 말, 가는 말.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말죽거리가 된 겁니다. 동네 이름이. 그다음에 관문과 행정 문서 전달의 이제 역할이었다.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우편의 이제 초기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우표는 곧 행정의 신경망이자 통치와 사회 연결이 그 기반이 된다. 이게 우편, 통신이라는 것이 없으면 통치 행위 자체도 불가능하죠. 전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이 없으면은. 이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우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연결을 해주고 통치를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1874년에 그 베른 회의에서 만국 우편 연합이 이제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음, 일단 19세기에 이제 베른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이제 풀어나가 볼까요? 네. 자, 국가마다 다른 규칙과 요금 때문에 국경을 건너는 편지는 혼란스럽죠. 뭐 영국에서 쓰는 자국 내에 어떤 그 우편 규칙이 있고 요금 체계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뭐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나 뭐 독일로 가고서는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874년 스위스 베른에서 22개국 대표가 모여서 한 협약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베른 조약이 되겠습니다. 트리티 오 베른이라고 이제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 베른 조약으로 오늘의 만국 우편연합 글쎄요 UPU라고 돼 있는데 유니버설 호스트 유니언 뭐 이렇게 되겠네요. UPU 그 만국 우편연합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 서명일이 바로 1874년 10월 9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월 9일인 오늘이 바로 세계 우편의 날이 된 그런 그 이제 내력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역사가 그렇게 이제 흘러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립일을 이제 기념을 해갖고서 1969년에 도쿄, 일본 동경에서 이 UPU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10월 9일을 세계 우편의 날로 정하자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9일이 베른 협약의 조약에 서명을 한 날이 1874년 10월 9일이었는데 1969년 10월 9일 날 UPU 총회에서 그 10월 9일을 세계 우편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UPU 창립일을 축하하는 거죠, 결국은. 우편의 어떤 역할을 갖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 기념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은 10월 9일은 UPU 창립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편의 사회적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또 비판적인 관점이 있는데 우선 그 긍정적인 관점을 볼까요? 글쎄요, 이게 뭐 자료에 보면 긍정적인 관점은 보수적인 제도적인 그 면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결국은 우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도 역시 편지가 가야 되잖아요. 가족들의 편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또 아내가 아직 살아서 잘 싸우고 있다라고 또 안부를 전하는 그런 그 이제 역할을 바로 이 우편이 대신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이제 농경 시대에서 이제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는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뭔가를 청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으니까 계약서 청구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때는 이 우편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졌죠. 결국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행정과 법 집행, 뭐 선거 안내를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모든 그 어떤 그 국민, 시민과 국가 통치, 국가를 연결하는 어떤 그 이제 어, 어떤 망이죠, 네트워크예요. 일종의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거니까 이게 공공적인 그런 인프라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사회 그 기반 시설이 된다는 얘기죠. 우편이라고 하는 건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이 무너지면 기반 시설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차단이 되는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 그런 정보를 갖다 이렇게 그 보관하는 그런 그 기관에 불이 나갔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불편을 초래하고 지금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우편 체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허물어진 상태에서 우편은 우편대로 돌아가겠죠. 불편하겠지만은. 자, 어찌됐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달 체계를 갖추어 놓는다는 것은 사회 질서와 신뢰를 갖다 뒷받침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우편제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비판적인 관점이 있어요. 글쎄, 어떤 점이 비판적일까요? 반면에 이제 보면은 우편제도는 권력의 도구로 이제 쓰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전시의 검열.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의 와중 상태라는 얘기죠. 뭐 저희들 군대 있을 때도 다 검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편지 좀 모한 말을 써서 보내면 꼭 그 중대본부에서 걸려갖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려받아갖고서 다시 쓴다든가 아니면 안 보낸다든가 뭐 그랬는데 어, 이제 그렇게 검열하다 보니까 정보가 통제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권력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한간에 그 회자되는 그 부정선거, 그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참, 뭐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그 도구로도 쓰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편이 통제하는 수단,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제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비용과 접근성의 불균형은 사회적 배제를 또 초래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싸요. 뭘 하나 보내려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 못하게 되죠. 이용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배제가 된다. 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배제가 되고 누구는 이용을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되죠.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편의 역사는 연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권력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연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아주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데 이게 권력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만일 우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협조가 된다면 우편의 어떤 역할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세상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게 또 세상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편지를 주고받고 뭐 말을 타고 하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손으로 편지를 일일이 써갖고서 봉투에 넣어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물론 지금도 뭐 그렇게 이제 상당 부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아날로그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 디지털 상에서는 이제 이 이메일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야말로 뭐 이렇게 컴퓨터 타이핑 해갖고서 클릭 한번 누르면은 편지가 날아가요. 빨리 날아가죠.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참 굉장히 신속한 메시지 전달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감소했죠, 당연히. 감소하지만 또 뭐, 또 반면에 또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우체국은,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등등 새로운 역할을 이제 많이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편의 역할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금융 서비스가 있었죠. 전신환을 보낸다든가. 뭐 저도 참 학교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전신환을 받아서 이제 용돈을 이제 받아 썼는데, 그런 이제 금융 서비스가 지금은 뭐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가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직접 손으로 써서 이제 우표를 붙이고 뭐 이래 갖고 보내는 감정적인 그런 뭐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메시지, 소위 이메일이라든가 뭐 문자 주고받는 것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메말라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거기에도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어려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여학생들은 특히 아주 색색이 아주 색깔 예쁜 색으로 된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참 예쁜 글씨로 써갖고서 그걸 또 색깔 있는 봉투에 넣어갖고 우표를 또 이제 붙이죠 사서. 우표가 이제 요즘은 이게 스티커 로 나오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옛날에는 끈끈하게 뒤에 붙어 있어 녹말 가루죠. 그걸 꼭 이제 물을 묻혀갖고 붙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묻히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처음 이제 혓바닥에 들고 침을 발라갖고서 이제 가루를 녹여갖고서 이제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일종의 풀이죠, 풀. 이게 참 굉장히 인간적이었죠. 침을 발라갖고서 이렇게 딱 붙여서 보내는 거. 그래서 옛날 웃으면 보기 와용가 하는 그런 이 코미디 프로 코너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체통 옆에 서갖고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혀를 내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제 혀에다가 우표를 갖다 이렇게 대갖고서 편지 봉투에 붙이라고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붙이고서 뭐 돈을 몇 푼 이렇게 주고 뭐 하는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우표를 옛날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굉장히 감정적이죠? 아주 정감이 가는 그런 이제, 우편 발송이에요. 그게 지금은 이제 디지털 메시지로 이제 대체가 되니까 뭐, 그야말로 클릭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문자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대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성적인 것은 이제 뒤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속도가 아닌 온기. 이걸 전달하는 매체로서 우편은 여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물론 이메일을 열심히 이용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떤 고전적인 아날로그
약간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현대화된 그런 그 우편 전달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가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 또 이제 택배가 있죠. 예. 그 옛날에 이제 소포라고 그랬는데 어, 그 이제 포장을 해갖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갖고 어,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그 이제 또 역할도 이 우체국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편의 날을 맞이해서 우체국에서 하는 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사회학적인 의미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음, 하여튼 이게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한글날도 겹치죠. 자, 그래서 좀 뭐 흥미롭다면 흥미롭죠. 한글날이면서 우편의 날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 한글이라는 문자 이걸 위한 소통이 바로 이제 우편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우편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한글날과 우편의 날이 서로 또 일맥상통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새겨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뭐 어떻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편지라는 말도 저한테는 좀 어색한데 어찌됐든 뭔가 그 이제 자필로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서 전달을 하면은 받는 사람 마음속에도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픈의 날과 한글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1983년에 있었던 일이죠. 아웅산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참 정말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사건이었었는데 그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 한글날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좀 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을 잘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 안 하시고 뭐 들으시는 분 꼭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뭐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짜 이야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